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성장 소설로 읽지 않을 겁니다. 이 책에는 의문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막스 데미안. 학교 선배. 나이 불명. 출신 불명. 행적 불명. 이 인물이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삶에 침투합니다. 부모를 지우고 세계관을 뒤엎고 결국 그의 자아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범행일지.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저지른 5가지 수상한 행적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처음 만나는 날,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가족의 특징, 집안 분위기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데미안은 바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은 사실 영웅이었다. 이마의 표식은 저주가 아니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힘의 증거였다. 싱클레어의 부모가 가르쳐준 성경 해석과 정반대입니다. 데미안은 어린 소년 앞에서 부모의 세계관을 단번에 뒤집어 놓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처음 만난 날, 상대방의 신상을 꿰뚫고 부모가 가르친 가치관을 해체하는 말을 던지는 사람. 현대 사회라면 이 사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데미안은 첫 만남부터 이미 싱클레어를 오래 관찰해왔다는 뜻입니다. 그가 왜 이 소년을 골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크로머라는 소년이 싱클레어를 협박합니다. 싱클레어가 뱉은 거짓말 하나를 빌미로 돈을 뜯고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싱클레어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됩니다. 바로 이 순간 데미안이 개입합니다. 그는 크로머를 단 한 번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크로머는 이후 싱클레어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작 어디에도 데미안이 크로머에게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협박을 했는지, 돈을 줬는지,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싱클레어도 묻지 않습니다. 독자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크로머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이 왜 하필 그 시점에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왜 싱클레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처리했습니까? 구원은 상대를 독립시킵니다. 그러나 데미안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싱클레어를 직접 구해주고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빚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이것을 은혜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읽겠습니다. 데미안은 이 순간부터 싱클레어의 공포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싱클레어는 대학생이 됩니다. 방황하고 술을 마시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데미안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원작은 이 장면에서 이상한 묘사를 남깁니다. 그의 얼굴은 10대 소년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성인의 모습이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싱클레어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데미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묘사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데미안이 실제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이거나 싱클레어의 내면이 데미안을 그렇게 만들어냈거나 어느 쪽이든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곁에 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이 등장합니다. 싱클레어가 처음 에바 부인을 만나는 순간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싱클레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싱클레어가 그려온 그림의 의미를 단번에 꿰뚫습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에바 부인은 데미안으로부터 싱클레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자는 처음부터 싱클레어를 목표로 설정하고 역할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에바 부인은 데미안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장치입니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완전히 귀속되도록 설계된 마지막 관문.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포장된 포위망. 싱클레어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발적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의혹입니다. 전쟁이 납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같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데미안은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 옆에 누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제 내 안을 들여다봐. 그리고 데미안은 죽습니다. 원작은 이후 싱클레어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거울 속에 데미안의 얼굴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 자아의 합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성장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읽겠습니다. 싱클레어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데미안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합일입니까? 대체입니까? 싱클레어는 이 순간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미안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데미안의 목소리로 판단합니다. 데미안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데미안은 죽었지만 이겼습니다. 싱클레어라는 인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소멸했습니다. 범행 일지를 정리합니다. 첫 만남부터 신상을 파악하고 접근했습니다. 협박범을 처리해 빚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적 존재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앞세워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아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데미안은 성장 소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내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미 누군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 누군가가 심어둔 생각은 아닙니까? 데미안은 소설 속 인물입니다. 그러나 데미안의 방식은 소설 밖에도 있습니다.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데미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데미안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